법원이 이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법원 감정인 풀이 있습니다. 건설 관련 감정인 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작위로 3명 정도를 뽑아요. 건축물 하자 소송은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막 변호사 김우중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하자 소송과 법원 감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변호사 10년차로서 여태까지 변호사 생활하면서 주로 해왔던 소송이 하자 소송이고, 그래서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건설 부분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장 많이 해왔던 분야의 소송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간단히 건축물 하자 소송이 어떤 것이고 법원 감정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 이런 걸 간략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하자 소송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하자를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지 아닌지를 보고 어느 정도의 노력과 비용이 든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들면 그 하자의 보수가 완료되는지, 이 세 가지를 판별하기 위한 소송이 건축물 하자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현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제일 많아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기도 하고 분쟁도 많기 때문에 아파트 하자 소송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오피스나 상가, 그리고 이런 업무시설, 빌딩에 대한 하자 소송도 많고, 우리나라에 이제 플랜트를 포함한 공장도 많기 때문에 이런 공장, 신축 현장에 대한 하자 소송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보통 기업과 기업 사이 하자 소송이고, 시공사는 보통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큰 단체와 대기업 간의 소송들인데요. 그거 말고도 개인과 개인 사이 하자 소송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 빌라나 공동주택, 아파트 간의 누수나 결로 가지고 입주자들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소송이 하자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것은 원고, 하자 소송을 거는 원고가 여기 건축물에 하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하자를 보수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든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증명해야만 승소해서 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걸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데 법원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 풀에서 감정인을 선정해서 법원 감정 절차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하자 소송은 법원 감정 절차랑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법원 감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원고 감정 신청서를 넣으면 법원이 원고의 감정 신청을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택이 되는데, 왜냐면은 원고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원고가 이 하자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법원이 원고 감정 신청을 채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이 이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법원 감정인 풀이 있습니다. 건설 관련 감정인 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작위로 3명 정도를 뽑아요. 그 다음에 3명의 감정인 후보자가 부르는데, 감정인 후보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원고의 감정 신청서를 보내주면서 원고가 감정하고자 하는 현장이 이렇고 규모가 이런데 얼마 정도의 감정료가 들지 예상 감정료 산정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3명의 감정인 후보자가 예상 감정료 산정서를 보내주고 그거를 법원은 원피고한테 전달합니다. 원피고가 그 내용들을 보고 1, 2, 3지망을 써요. 어떤 사람이 감정이 됐으면 좋겠다, 1, 2, 3지망을 쓰는데, 보통은 원피고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일치하지만, 만약에 원피고 사이에 대립된다, 나는 이 사람이 감정이 돼야 된다, 나는 저 사람이 돼야 된다, 대립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원고의 편을 들어줍니다, 법원이. 왜냐하면 감정을 신청한 것도 원고고 감정료를 내야 되는 것도 원고이기 때문에 보통 원고 의견대로 감정이 선정되고요. 감정이 선정되면 감정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이제 감정기일이라는 걸 잡아요. 이것도 재판의 일종인데, 그러면 법원에 감정인도 오고 원피고 판사 이렇게 4명이 모여서 판사가 감정인한테 감정인 선서를 시키고, 이 감정 절차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재판부가, 판사가 감정인한테 주지를 시키고요. 그 이후부터 원피고랑 감정인 3명이 만나는 감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현장 조사를, 감정 착수회의라고 표현하는데, 현장 조사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원피고가 여러 번 만나서 감정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원피고가 합의를 하고요. 보통 감정인이 이제
감정인 직원, 이제 부하 직원과 함께 와가지고 보통은 육안으로 감정을 판별하고 필요한 부분은 파츠 조사라고 해가지고 해당 건축물의 외벽이나 이 벽을 드릴이나 이런 걸로 뚫어가지고 일부 파괴를 해서 그 내부까지 검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기계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서 감정인이 감정서 초안을 완성합니다. 그걸 법원에 보내면 법원이 또 원피고한테 전달하고 그 감정서를 본 원피고는 당연히 서로 간에 불만이 있겠죠. 원고는 금액이 너무 적다, 피고는 금액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그 감정서에 대한 피드백, 의견을 줍니다. 그걸 감정보완 절차라고 하는데 원피고가 감정보완 신청을 넣으면 그게 법원을 거쳐서 감정인한테 가고 감정인이 그 보완 신청서를 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감정 의견이 최종적으로 수정되죠. 감정서에 나온 금액과 감정서에서 판단하는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고 최종 판결 금액이 나오게 되죠. 큰 틀에서는 이런데 아무래도 건설 관련 하자소송 판단하는 재판부가 이런 건설 기술, 세부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공학적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는.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판사가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감정인이 있는 것이고 전문 감정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사실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피고 입장에서는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판결 결과를 판가름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절차 시작에서부터 감정인을 누굴 선정할지부터 감정가 나온 다음에 보완 신청까지 변호사가 해야 될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인을 선정할 때 예상감정 선정서와 함께 감정인 경력 카드가 나와요.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는 감정인 후보자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데 특화가 되어 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감정에 적합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건축 시공 기술사라는 자격이 있고 건축사라는 자격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만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건축사가 좀 더 포괄적인 자격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건축 시공 기술사는 말 그대로 시공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건축사는 설계에 관한 자격입니다. 설계랑 시공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분리되어 있는 전문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인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둘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감정료도 감정인들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하자소송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현장 사진을 포함해서 하자 발생 증거를 꾸준하게 철저하게 수집해둬야겠죠. 그리고 이 하자가 발생한 걸 인식한 다음에 또 공문도 시공사한테 보내면서 이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시공사랑 사전 협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개인 대 개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감정 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정인 선정 절차부터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요. 감정이 선정된 다음에는 이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정한테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 제시해 감정인도 그 양쪽의 눈치를 봐가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일단 변호사가 원고 쪽이든 피고 쪽이든 자기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여야 감정인한테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원고 입장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감정료를 원고가 납부해야 되는데 그 감정료가 꽤 많이 듭니다. 적게는 200~300만 원이고 많게는 몇천만 원도 들어요. 이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몇천만 원 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되고 이 감정 자체에만 4~5개월에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보다 보통은 2배가 걸린다는 거,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1심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미리 알아두시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필요할지 아니면 소송 제기 전에 협상으로 마무리할지 혹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감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서로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축물 하자소송을 꼭 변호사랑 함께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단한 하자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셔야 되는 것은 감독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서는 잘못된 의견이나 편파적인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인 의견이 잘못됐다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감정인에게도. 그리고 감정인이 끝까지 나는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걸 또 판사한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 없이 안다면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 저도 하자의 규모가 적고 개인 대 개인 누수 하자의 경우에는 몇십만 원 수준의 하자 보수비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는 걸 권해드리진 않고요. 소송 가는 것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누수여도 감정료가 그래도 몇백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받아야 될 돈보다 감정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한테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하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감정료가 부담되는데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냐는 질문도 많은데요. 이게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라면 여러 세대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원고 하자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 하자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이 이 감정료를 분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고려해 보시고, 아예 하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감정료를 지출할 필요 없이 분쟁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도 이제 개인이라면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업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처음에 초안 감정서가 제대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인도 전문가고 나름의 전문적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내린 감정 결과를 수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감정서 나온 거에 수정하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감정서가 잘 나오도록 의견 중에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감정서에 너무 불리한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감정 보완을 해도 감정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는 외부 전문단체 사실조회 신청을 신청하는 등으로 해서 외부 단체의 전문적 의견을 받아두고 그걸 가지고 감정인을 설득하거나, 그래도 감정인이 설득되지 않으면 판사한테 어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강조하지만 건축물 하자 소송은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물 하자 소송과 법원 감정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절차야말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을 결심이더라도 일단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내용 증명만으로 마무리하더라도 건축물 하자 소송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랑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